라스트 빅딜 시간입니다. 특징주 잡아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규 AJ 인베스트먼트 대표, 최진욱 영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2차 전지 쪽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분기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급등이 나왔고 전기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들 상승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사실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롯데 머티리얼즈, 에너지 머티리얼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이재규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은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셀 업체들이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밀려 있지만 셀 업체들보다도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밀렸지만 아직까지도 정배열 구간에서 우상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같은 동박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박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에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AI 가속기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동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일부는 저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처럼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동박 쪽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도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좋은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이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죠. 지금 화면에 띄워놨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이면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갔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는 나노 신소재라든지 제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지만 실제로 이 동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FP라든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본부장님은 왜 오 주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일단은 지금 전방 고객사들, 주요 고객사들 대상으로 수주 물량이 지금 선제적으로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도 지금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일단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좀 외형 성장폭도 충분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일단 지금 말레이시아의 5공장, 6공장이 지금 가동을 본격화를 합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성장성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 있어가지고 이미 좀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북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가 본격적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 좀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시장은 2차 전지 쪽에서 움직인다 하게 되면 전고체, CNT 도전체 쪽이나 아니면 지금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배터리 셀 업체들 역시도 지금 이제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좀 양산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입장에서는 동박 쪽, 결국 이제 LFP 배터리 쪽에서도 필수적인 부품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좀 실적 성장과 또 외형 성장, 좀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지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5일째 순 매수세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현 구간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여전히 좀 중장기평 내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세도 지금 뭐 많이 나왔다고 보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좀 많이 중장기적으로 하락 기조에 있었던 추세가 지금 바뀌면서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수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본부장님 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이재규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저점 뭐 다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제 2차 전지 저점이다 뭐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에 네.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좀 다가온다. 네. 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주요 데이터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사실 2차 전지의 바닥은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둔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지금 테슬라의 지금 인도량 발표 부분들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 중국 쪽에서 비아디가 계속 인도량이 약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도 소폭 좀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연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 비아디 관련주들 대비해서도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소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란 좀 불확실성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잔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바닥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가격은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안한 구간은 왔다. 다만 지금 바닥은 조금 더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까지는 온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이 ADC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가를 보면 이제 6월 중하순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자, 두 분은 종가 매수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네, 의견이 갈리는군요. 자, 이재규 대표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시겠습니까? 네, 일단 종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아랫꼬리가 많이 안 달리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조정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비만 당뇨 쪽에 대한 종목군들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2차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죠.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종에 대한 분석들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코스닥 쪽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착안을 해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하반기 내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C라고 하죠.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해서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다음에 암세포를 타겟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ADC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화이자라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50조 넘게 자금을 들여서 ADC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에브비 같은 경우도 13조 원의 자금을 들여서 관련돼서 ADC 쪽의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가 올라가면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같은 비만 당뇨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ADC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갈 이유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리가캠 바이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아서 종가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제 신약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지만 이 ADC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제약바이오를 이끌어왔었던 가장 강력한 기업이
약이 알테오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석유 대표님께서 금리 관련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금리는 결국 인하될 수밖에 없다. 사실 성장주 투자자분들께는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 불안한 게 뭐 연준 위원들 자꾸 매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금리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본부장님께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가켄바이오 코멘트와 네네. 함께 금리 향방도 좀 코멘트를 주세요. 네,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일단 이제 제가 리가켄바이오를 좀 X를 네. 들었던 이유는 네. 아직 좀 나올 차익 물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리가켄바이오의 좀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부분들이 전혀 뭐 이상해서 제가 X를 들었던 부분들은 아니고 예. 아직은 좀 타점을 잡기가 좀 난해한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좀 X를 들었던 부분들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네. 이제 ADC 기술력 바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ADC 기술력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실적 성장이나 외형 성장은 좀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나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지금 LCB14에 대한 지금 중국 신약 승인이라든지 출시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리가켄바이오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제 성장성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 지금 전반적인 투심 사이클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비만 치료제가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수급적인 면모를 좀 못 받고 나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만약에 오늘 좀 매수세로 전환이 됐었다면은 저도 일단 종가 매수를 좀 5를 들었을 텐데 일단 네. 오늘 매도세가 이틀 매도세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고가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수를 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고 저는 오히려 한 6만 한 후반 중반대까지 다시 리가켄바이오가 내려온다 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오늘 시장이 밀리는 부분들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이제 국채 지금 10년물 이상의 장기채가 계속해서 급등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이제 연준 파월이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결국엔 데이터 기반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을 잡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데이터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PC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상치를 계속해서 부합을 한다든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장기채가 지금 급등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네. 그냥 단지 저는 우려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채권 투자보다 올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주식 쪽에 외국인들이 채권 비중보다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AI가 굉장히 지금 트렌드가 많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만큼 좀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는 키포인트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요소가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영향을 받을 부분들은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은 계속 네. 저는 투자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둘이 궁금한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지고 좀 네네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운주 얘기해볼게요. 해운 업황 좋다는 얘기 워낙 이 시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흥하 해운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현재 뭐 하락세로 반전이 됐는데요. 하락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일치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래요. 네. 일단 찝어서 말씀드렸어요. 네네. 네. 일단 뭐 흥하해운 같은 경우 사실 뭐 지금 해운주들이 강하게 또 투심이 자극되는 부분들은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 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지금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사이클이 좀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스웨즈 운하의 좀 통행 차질로 인해 가지고 해상운임은 계속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지수 상승 대비 선사들의 지금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의 레벨 범위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지수 대비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 꺾이지가 않고 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선사들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입장에 지금은 위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해상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저는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해도 이게 오히려 고가를 찍고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또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해운 업종 내에서는 굉장히 좀 대장으로 많이 좀 움직여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이 안 좋다, 흔히 말해서 작전주다, 세력주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사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계속해서 흥하해운이 좀 대장 역할을 좀 맡아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계속 좀 유지가 된다고 보고 계시면 되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1년선을 계속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다음 거래일에 재차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실적이 받쳐주니까 주가가 좀 더 갈 거다. 흥하해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자, 두 분 의견 들어주시죠. 자, 본부장님 XO 서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갈렸어요. 자, 네. 자, 대표님만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펄어비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들 조정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전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오늘 종가 매수를 하기에는 시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펄어비스가 안 좋다라는 부분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잠깐 재물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재물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3조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현재 상황에선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에는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요약을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사시겠습니까? 종가 매수라고 이제 볼 수는 없겠죠. 이제 아, 앞으로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했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투자 의견 한번 네, 들어볼게요. 오늘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사셨을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자,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지금 고가 대비 좀 주가 조정이 좀 건강하게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지금 전선 내 섹터 내에서도 거의 대장으로 움직일 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전선이나 전기 인프라, 즉 이 노후화 인프라 부분들은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AI 성장이 확실시가 지금 되는 시점에서 경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확실하게 명확해질 거고요. 또 이제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더 막대한 전선량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가 미국 전력청에서도 지금 샘플 테스트를 보내가지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샘플 테스트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지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이 좀 캐파가 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미국 쪽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좀 전선 쪽의 수급 플레이는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조정 이후에 지금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최근 또 기준봉을 잡아주는 구간에서도 거래 대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단기적인 바닥은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이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